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녀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부모의 내면이 아이의 세상이 된다의 저자, 미국의 정신의학과 교수인 다니엘 제이 시겔은 부모가 자신의 내면을 잘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이며 예비 엄마인 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책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핵착유형 연구만 봐도 부모는 무엇보다 자신의 정서, 그리고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돼요. 그게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말이죠. 어른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얘기하는 것만 분석해봐도 그 자녀가 어떤 애착 유형을 갖게 될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회피형이어서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편이고 과도하게 독립적인 경향이 있다면 아이도 나에게 잘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또 내가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불안감이 높은 불안형 애착을 가졌다면 우리 아이도 그 정서를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 만족도,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은 안정형 애착을 형성해주기 위해선 내 자신이 먼저 안정적인 정서를 획득해야겠죠. 애착 유형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아이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주옥 같은 정보가 많지만 오늘 영상에선 이 책의 하이라이트 3가지 정도 공유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리학자 예지예요. 오늘도 예지 사이콜로지에 잘 오셨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육아 원칙, 그 첫 번째는 따뜻한 어른의 공감, 스토리텔링입니다. 아이들은 어떤 사건을 딱 겪었을 때, 예를 들어 동생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 관심을 다 빼앗겼을 때 감정이 요동치는데 이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른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올 수 있는지 이해시켜주고 공감을 해주면 스트레스 수치가 확 내려가면서 사건과 감정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요. 저는 2살 때 동생이 태어났는데 아가를 너무 미워했대요. 몰래 기어가서 자는 아가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는데요. 홈비디오 한 장면에서도 아가 밉다고 울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제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가한테 관심을 많이 주니까 예지가 서운하고 질투가 났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가가 미운 마음이 드는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를 빤히 보다가 이렇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화가 난 거구나. 그래서 아가가 밉구나. 배웠을 거예요. 감정 지능이 조금 올라간 거죠. 이처럼 따뜻한 어른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아이는 스트레스 받는 사건을 잘 이겨내는 면역력이 길러질 뿐만 아니라 부모와 끈끈한 유대감이 생깁니다. 동생이 태어나고 스트레스 받지만 나는 아직도 엄마에게 중요한 존재구나. 나의 감정은 엄마가 잘 알아봐 주는구나.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신에 대한 신념이 확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저희 부모님이 혼을 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네 하며 고립감을 느꼈을 것이고, 또 예뻐야 하는 동생이 왜 나는 이렇게 미울까? 나는 나쁜 사람인가 봐. 자괴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이런 나의 복잡한 감정을 알아봐주거나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능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쌓여서 나에 대한 자존감이나 상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낮기 때문이죠. 부모가 정서 지능이 높으면 좋다. 아이의 감정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너그럽게 수용해주며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능력. 이것이 첫 번째로 꼽히고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육아 원칙 2번째는 애착 유형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일관되고 민감하게 아이의 필요와 감정에 반응을 했을 때 아이는 안정형 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자기 표현에 능숙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친밀감을 잘 형성해요. 부모의 반응이 일관되지 못했거나 과도하게 통제적일 경우, 특히 부모 자신의 불안이 높아서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아이에 대한 걱정이 많았을 때 아이는 불안형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요. 타인의 관심을 지나치게 갈구하고 거절에 민감한 불안이 높은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무관심하거나 아이의 요구를 거부하는 부모들도 있죠. 일이 항상 우선시 됐던 부모, 아니면 시간은 있는데 아이의 감정을 받아줄 감정적 여유가 없었던 부모, 그런 경우에 아이가 회피형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아이 또한 감정 표현을 굉장히 억제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거죠. 독립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관계에서 회피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죠. 마지막으로 혼란형 애착 유형이 있는데요. 부모가 혼란과 공포의 대상이었을 때 갑자기 분노를 하거나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알코올 중독이나 학대가 있던 가정에서 아이들이 혼란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그 특징으로는 타인을 원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굉장히 모순적인 욕구로 인해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애착의 전이가 70에서 80% 일어난다고 해요. 이 확률은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확률이고요. 지금 이렇게 육아 심리서에 관심을 갖고 예지 사이콜로지 콘텐츠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도 20대까지는 불안형 그 자체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년간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을 통해서 안정형을 획득해 가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저희 남편은 회피형 기질이 있었는데 저와 함께 성장하면서 요즘은 아주 따뜻한 대화가 많이 오고 간답니다. 저희는 예비 부모로서 참 잘 성장하고 있다. 서로 인정해주고 토닥여주면서 굉장히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정형을 획득하는 과정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한 가지 중요한 단계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트리거 파악하기입니다. 총의 방아쇠를 트리거라고 하는데요. 심리학에서 쓰일 때는 과거에 미해결된 문제를 자극하는 사건을 말해요. 아무리 오래됐어도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는데 건드려지면 우리가 이렇게 움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별일이 아닌데 나는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특정 상황을 트리거가 당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성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분노를 하며 싸움의 태세로 들어가서 말이 안 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픔과 우울에 잠기기도 합니다. 책의 예시로 나온 한 아버지는 딸이 자신의 말을 안 들을 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딸은 더 놀고 싶어서 싫어요, 안 들어가요 했는데 아빠는 어릴 적부터 약점이었던 어떤 거부감, 수치심이 건드려지면서 아이를 호되게 혼낸다거나 폭력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를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이 혼란 속에 애착이 형성되는 거죠. 아이에게 자꾸 소리치게 된다 해서 상담을 찾게 되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게 나의 어린 시절에 우리 가정에서 느꼈던 거부감과 수치심의 원인이 있구나. 이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나의 트리거가 되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치유하면서 딸과의 관계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애착의 전이를 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좋은 부모의 자질은 자신의 트리거, 자신이 연약해지는 부분을 파악하고 감정을 잘 조절하게 됨으로써 아이의 마음을 봐줄 여유가 생기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도서에 자기 성찰을 위한 질문지가 있어요. 설명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을 통해 나를 좀 더 이해하고 더 좋은 양육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작성해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더 건강하고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